오늘은요 뭘 준비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준비된 걸로만 막 한번 돌려보려고 그래요. 밤에 10시 공지가 떴어요. 대통령실 발로. 윤석열이 담화를 한다는 거야. 이 시간은 뭔지 내일 체제 탄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꽁시렁꽁시렁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나가는 거. 그 순간 계엄령 선포했다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사발통물을 다 던졌지. 국회로 가야 된다. 근데 네. 그 타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시작.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저 방송에 나오던 순간에 호프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호프집이 항상 떠들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서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지 않습니까? TV는 틀어져 있는데 소리는 죽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화면만 나오는 그런 큰 TV가 있었는데 누군가 손님 중에 한 명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비상계엄? 한마디가 갑자기 모든 사람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그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갑자기 조용해져. 네, 갑자기 조용해져가지고 다 같이 TV를 한 10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이따가 뭐 그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는 게 학습이 된 효과예요. 우왕좌왕 할 거 아니에요. 또 국회의원들 과반만 있으면 이게 해제시킬 수 있다. 이게 학습이 된 효과라서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 그 당시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장을 넘었대요. 그렇죠. 네.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가 다 담장을 넘어가지고 또 저 예산안 연기시킨 것 때문에 팼는데 어젠 또 잘했어.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웃고 이야기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웃기냐면요. 상황이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와, 나 얘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파렴치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 어제 윤석열 보니까 약간 술 먹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요. 어쨌건 국회의원들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예. 투입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시민들이 이제 국회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경찰이 막아버린 사건도 저거 다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도착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출동한 거거든요. 예. 이재명, 한동훈 뭐 등등 국회의장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됐다고 알려져 있는 뭐 707 특임대나 그런 그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특수부대들이 원래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추격, 사살, 체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군인 하면은 뭐 총싸움하고 뭐 작전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동원된 부대는 거기에 특화된 부대들입니다. 네. 추적, 체포, 사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데 한 손으로 넘기는 약간 홍길동 같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완전 멋있어. 지금 난리 났어요. 강남 직장인들 사이에서 짤이 그래서 엄청 이제 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 앞으로 모여들어요. 저것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저 시민들한테 감사함을 표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은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계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까 생각을 할 정도였지만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비상계엄. 근데 우리를 진짜 열받게 뻗치게 했던 거는 포고령이었습니다. 포고령. 그러니까 포고령 보여줘봐요. 포고령이 일단 그 육군 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내리는 계엄 사령관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포고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건 근데 포고령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21세기에 안 맞는. 진짜 한 40년 전 보는 것 같은. 저 내용 중에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표 포함 체포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 1번에 나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근데 계엄령은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계엄령은 국회만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헌법을 포함해서 어떤 법률에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심지어 계엄법이나 이런 비상사태에서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보장하거든요. 네. 만약에 그걸 방해하거나 막는다. 그 자체가 국가 반란죄로 적용. 이게 이제 완벽한 불법이죠. 예. 위헌이고 예. 윤석열이 탄핵돼야 되는 첫 번째 사유가 이거라고 보고요. 2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니들이 그러고 있었잖아 어저께. 이게 북한이 있는가요? 그다음 3번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방송사도 아니고 뉴스공장 앞에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미친 정권이 근데 얘들이 좀 가사로운 게 이렇게 언론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해놓고 모든 방송국이 정상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리고 공중파는 그런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뉴스공장만 그렇게 하냐. 네. 걔네들한테는 가장 큰 인물인 거예요. 4번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니들이 그랬단 말이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토요일에 집회하는 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그다음에 갑자기 전공의가 다 들어와야 된대요. 5번이 빵 터집니다. 지금 전공의가 병원을 나간 지가 지금 수개월째인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뭐 총살입니까? 나 여기 이거 보고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의사들 다 총살시키겠다는 그냥 거예요? 한 방에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 포고령 자체가 굉장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또 계엄사령관은 제가 어제 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저거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 하는 게 정설인데 예. 박근혜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다와 딱 맞게끔 만들어줬던. 그러니까 어쨌든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어제 이제 긴급 재난문자가 안 왔다는 것도 되게 열받아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있는데 재난문자를 안 보내요. 아니, 쓸데없을 때는 그렇게 보내더니 진짜 계엄 때 뭐 눈 재난문자를 온다고 비 많이 온다고 누구 사람 길 잃었다고 그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충격적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결국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어제 참여 못한 사람들 비난하시면 안 돼요. 못 들어간 사람들 밖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190명이 모여서 전원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합니다.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영동, 박수민, 박정아,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진아, 한지아 등 해가지고 이게 18명쯤 된다고 해요. 이 숫자가 합쳐서 190명이 계엄을 해제해버리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대표가 이제 일단 국민을 안심을 시키죠. 제적 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돼서 이제 해제가 됐지만 용산 대통령실이 안 받아줍니다. 근데 저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안에 이제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모여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이 넘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우원식 의장 뭐 하냐 빨리 의결 진행해라 이렇게 막 댓글을 악플을 엄청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배신자냐 지금의 뭐 정체를 드러내는 거냐 막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은 이게 정확한 국회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만 따지면 그 투표 시스템 없이 거수 투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계엄 해제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기록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투표를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 시스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문서로 된 의안이 안 올라왔다. 그러니까 문서로 된 의안을 저 투표 시스템에 입력해야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던 건데 우원식 의장이 잘했는데 이번에 참 잘했는데 억울하게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었죠.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급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일 분노했던 지점은
야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고 군대가 투입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문이 부서졌더라고요. 그거 이따가 다 나오고요. 네. 심지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김어준 뉴스공장 앞에 계엄군이 왔다라고 하는 건 더 웃긴 이야기예요. 지상파 냅두고 막 김어준 뉴스공장에 가짜 뉴스를 뭐 내고 그럽니까? 거의 버스 한 대 정도 무장한 군인이 출입을 막으면서까지 할 일이냐고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중에서 한 번 방송을 하면은 조회수 기본 100만 나오는 사람은 유일하죠. 여기를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사악한지 아시겠죠. 자, 계엄군 국회에 들어온 장면도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아니 군복 입은 놈들이 저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폭행해요, 시민들을. 군인들이 지금 21세기 2024년에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갖추고 있는 장비를 보면 정말 최고의 최신식의 가장 진짜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대원들만 선발돼서 온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거 한번 봐봐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요거는 안기령 청교는 사건.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왔냐면은 헬기 6대를 통해서 일단 국회에 군인들이 투하가 되잖아요. 네. 그게 250명이랍니다. 오늘 밝혀진 걸로 보면 그렇게 많았어요? 대략 그 정도 됐고요. 지금 저 장면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땅으로 온 애들이에요. 땅으로 온 애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장면. 그러니까 아무리 철저한 훈련을 받아도 시민들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사람들 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네. 잘 보면은 어떤 군인은 그렇게 사람을 밀치기도 했지만 나머지 두 군인이 와가지고 안아주죠. 네. 계속 토닥토닥하면서 안정을 시키거든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제 군인들이 나가는 장면이에요. 계엄령이 해제가 되면서 나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저 군인들이 좀 어설프기도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계엄령에 투입되고 그런 것 자체가 좀 우습다 하는 정도. 그러니까 저도 저 군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707 특임대 전담 수송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훈련하는 거나 그리고 강릉 잠수함 침투 그 작전 때 실제로 707 특임연대하고 같이 이제 작전지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거든요. 오.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특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게 멈춰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임무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어떤 작전지에 떨어지자마자 다 사라집니다. 아.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 보면 대부분의 군인들이 뭐 특수부대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격하게 나가지 네. 못하고. 옛날에 광주군이었는데 광주시 매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특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엔 특교단이라고 했겠죠. 아마 지금 특임교인가 이렇게 이름 바뀌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 707 특임단이라고 제가 거기를 좀 알아요. 네. 근데 거기 진짜 특수군인들이고 왜 예. 특수군인들 나온 출신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예.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성명이 발표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즉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를 공고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 요구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 우리 군 지휘관과 장병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비록 군이 대통령의 계엄 속보에 따라 국회로 출동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가합니다.
불행한 군사 쿠데타의 기억을 가진 우리 국민 네. 그래도 대통령실이 답을 안 하는데 비하인드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안덕수 등을 먼저 만나서 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다 했더니 예. 대부분 제 내각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예. 보도가 그래. 지금 뭐 어떤 거짓말이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고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간덕수 등이 이러면 우리 죽는다. 예. 안 된다. 절대 반대를 했는데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이 이제 술 처먹고 들어온 느낌으로 다시 추가 새벽에 와, 나 그 시간에 또 10시에 담화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새벽에 윤석열 얼굴 표정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술의 수준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상황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종족수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어쩌고 이거 없어. 닥쳐 이 새끼야. 열받는 게 뭐냐면은 저 골 때리. 그래가지고 장관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한 1시간 정도 지나갔고 계엄이 해제가 되는데 아니 국회가 예산을 깎거나 탄핵하는 게 불법이에요? 쟤네들 편리할 때마다 법들이 되잖아요. 예. 이번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게 됐어요. 국회 뭐 쉽게 편하면 알려주지도 않고 예. 지금 뭐 저 비상 계엄령을 내릴 만한 상황도 아닌데 지 편하자고 계엄령 내린 역대급 미친 사건. 아 그래서 아 얘는 좀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결국 다 알리다시피 김용현이 계엄을 건의했다 그러죠. 근데 한번 봐봐요. 헤드라인 봐봐요. 중과 부적이었대.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너무 적게 들어가서 예, 예. 국회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은 윤석열이랑 같이 묻어줘야 될 것 같아요. 합장이라고 하죠. 아니 내가 봤을 때 제 국회 청문회 할 때부터 보니까 정신병자 맞아요. 그 저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인가 입틀막 하던 그 느낌만 보면 걔는 정신병자가 맞습니다. 중과부적이었대. 이승만 때 내무부 장관 최인홍 가는 사람에 비춰보면 쟤는 사형감입니다. 아니 계엄을 건의한 것도 저 사람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제2의 계엄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이야기 지금 되는 잠수 거예요. 탔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권 출범할 때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 그렇죠.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군 내부 평판이 너무 안 좋아. 약간 골 때리는 꼴통이거든. 사고 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충암고로 막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다 배치한 것들 있죠.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충암고 라인으로 만들었던 것도 저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경비하는 그 경찰 부대도 다 그 충암고 출신으로 대장을 다 세웠잖아요. 바꿨죠. 네. 네. 부대장을.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거 불법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계엄이라는 게 계엄령이 내려질 상황에서 내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 정권 지키려고 계엄의 상황이 안 됐을 때 계엄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하면 친위 쿠데타예요. 나를 위한 쿠데타. 그렇죠. 대한민국 공권력인 군대가 자기를 위해 쓰인 거잖아요. 이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두 가지를 제외한 게 내란과 외환이라는 거예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군대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를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 큰 범죄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이 이제 국회에 진입해가지고 국회 본청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본청을 들어갔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형법상 내란과 외환의 죄고, 그러니까 군법상 반란죄가 적용됩니다. 근데 반란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반란죄는 그 처벌 조항이 사형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뭐 유기징역 뭐 몇 년 이상 뭐 이런 거 없어요.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지금 재미있는 그러니까 그 논평 중에 하나가 그 군부대가 국회 본회의 그 본청에 진입하는 건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적 없다. 발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반란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만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의 죄는 잘 하면은 뭐 유기징역 뭐 10년, 5년 이렇게 가능한데 이 반역죄, 반란죄는 군법상 반란죄는 무조건 사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어제 골 때리는 게, 야, 계엄을 찬성한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나타났어요. 황교안. 아이 뭐 아, 황교안 정도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저런 애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아우팅을 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SNS에. 어투시 같은 것들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혼란한 틈에 자기한테 뭔가 기회가 올까봐 저러는 건지 저런 SNS를 올림으로써 아 황교안이 살아있었지라고 느끼게 해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은 시기 한번 맞춰봤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적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 시기 맞추는 맛을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그거 보여줘봐요.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하면 군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법리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직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반란의 수괴가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가 통수권자로서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봤다시피 군이 움직이는 게 그렇게 심하게 우리 상상했던 것만큼 과격하지가 않았고 네. 오히려 시민들이 너무 흥분하면 그거를 자제시키려고 토닥토닥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데서 약간 아 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군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다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대통령을 체포할 만한 그 상황도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요, 이제 다시 뭐 계엄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상황 되면 군대에 안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계엄령은 내려도 안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아무리 군대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어제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사태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나왔던 뉴스예요. 국회 진입 수방사가 당대표실 난입 이재명 구금 시도했다고 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인들이 물러간 뒤에 CCTV를 봤더니 대표는 본회의장에 가 있었는데 당대표실에 난입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회 기물들을 파손하는 거예요. 저거 뭐 당대표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저렇게 뚫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저 문 부수는 그 장비 망치처럼 생긴 몽둥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들고 다니는 거죠. 저 체포조들은. 근데 저 정도면은 그냥 군인들이 발로 쳐서 부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개머리판으로 해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 내가 한동훈이한테 대표라는 호칭도 붙여주는 건 아니죠. 실제로 저렇게 해서 만나서 서로 일종의 밀담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내에서 조용히 만나가지고. 왜냐면 한동훈이도 계엄령이 내려지자마자 계엄령이 잘못된 거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 추경호와 한동훈이 어마어마한 이제 갈등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아, 저는 이번에 그 반란죄, 뭐 내란죄 여러 가지 이렇게 범죄들이 있잖아요. 추경호한테도 내란 가담죄 이거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추경호는 자기가 이번에 그 한 행동으로 이 쿠데타, 친일 쿠데타에
동조하고 싶어 했다. 협력하고 싶어 했다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예. 드러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올해 9월 4일 날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계엄령 괴담. 제가 저번에 여러분 그 채팅창 상단에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 들어오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나면 우리가 방송은 못해도 이 채널은 어마어마하게 돌아갑니다. 텔레그램 까셔서 저 채널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AI가 움직입니다. 네, 가장 빨리 속보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 어차피 국민을 바보로 하는 계엄령 괴담 실제로 일어나 버리니까 그때 딱 그 느낌 아니에요? 추미애 대표가 계엄령 이야기했던 게 나중에 사실이었네라고 예, 밝혀지는 예. 거랑 똑같은 상황. 근데 지금 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은 이번 정권 초기부터 계엄령을 준비했었다. 와, 야 계엄령이 저 윤석열이가 가는 술집에 새로 나온 술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 방에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게 보였었잖아요. 뭐 의료 그 전공이 다 복귀하라 이런 것도 예, 뜬금없이 예. 집어넣은 것도 있지만 추경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이 본인 20억이 터진 상황에서 계엄이라도 해서 뭔가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국회의사당으로 모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국회의사당 아니고 당사로 모여라라고 예. 지금 엇갈린 문자를 주면서 되게 분란시킨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국회의원이 무슨 이건 1학년 2반 아이들도 아니고 반장이 열기로 모인다 하고 그게 쪼르르 따라갑니까?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사태가 나왔을 때 자기 조직끼리 서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조직의 협력보다 더 우선하는 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임무란 말이에요. 헌법을 수호하고 입법기관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합니까? 국회라는 공간을 우리 헌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윤석열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대표적인 탄핵 사유입니다. 왜냐? 왕이라면 가능하지.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이 엄연한 나라에서 심지어 헌법재판소, 대법원, 선관위까지 장악하려고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엄령을 사실은 승인해 줘야 될 기관을 봉쇄하려고 했다는 거는 내가 왕임을 그렇죠. 그 대통령인 자가 왕임을 스스로가 만천하에 포고한 것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저런 장면들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동아일보 윤석열 한밤 비상계엄 국회 2시간 만에 해제. 이게 지금 2024년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그런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속보가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뭔가- AI 윤석열인 줄 알았어요. 뭔가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새벽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실제로 윤석열은 고립됩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편드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오늘 새벽에 보니까 미국까지도 윤석열 포기하는 상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윤석열을 쉴드를 못 치는 상태, 자기 셀프로 고립돼 버린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핵까지 우리가 그 지지부진한 절차 때문에 짜증을 많이 냈는데 네. 본인이 굉장히 줄여줬다. 그러니까 탄핵 버튼을 스스로 자기가 누른 거예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건 엄물어이긴 한데 김건희랑 더 이상 살기 싫은 거야. 다들 한 방에 해결하려고 지금. 남자들이 나쁜 거지. 자,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진짜 저 여의도는 바로 가깝잖아요. 군용 헬기 소리 따다다다다다다 진짜 무서웠어요. 살벌했습니다. 헬기가 굉장히 많이 떴고 뭐 비행기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자꾸 공도에 탱크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 짧은 순간에 정말 가짜 뉴스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 몇 달 전에 나왔던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던 탱크가 맞아요.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인상 깊었던 가짜 뉴스는 그 TV조선 화면에 오후 11시 이후로 시민 통제한다. 네, 이걸 네. 딱 올리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사람들이 그 여의도를 막 모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딱 도니까 갑자기 움찔해졌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 화면을 다시 들어가서 쫙 봤는데 그런 자막이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가짜 뉴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해요. 새벽에. 와, 진짜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미치게 피곤할 거야. 예. 새벽에 의원총회를 해서
메시지가 나옵니다. 박찬대 원대가 윤석열 즉시 하야하라. 내란죄 피할 수 없다. 아 저게 그러니까 이번 새벽에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나온 시간이 새벽 4시 57분. 날씨도 추워가지고 이게 할 짓은 사실 아닌 거죠. 민주당이 윤석열 하야를 공식화하는 시간이 이거였어요. 사실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했죠. 예. 왜냐하면 그 쿠데타라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야당 대표들. 근데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고요.